시작됐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우려가 완화되면서 환율이 1,070원 선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20, 30대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40, 50대의 3분의 1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1년 새 3조 원 가까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2013년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2,000선은 물론이고 2,030선까지 올랐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듣겠습니다. 한동훈 기자 연결합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미국 재정절벽 합의안 통과 소식에 2,030선을 회복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2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05포인트 오른 2,031.10으로 마감하며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재정절벽 협상 타결에 대한 낙관론으로 상승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 역시 투자 심리 회복으로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미국 재정절벽 합의안이 지난 1일 상원 통과에 이어 이날 장중 하원까지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는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1,716억 원을 순매수하며 사흘 만에 매수로 돌아섰고 보험과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도 79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3,064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반면 개인은 2,526억 원치 내다 팔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 의료정밀, 전기전자, 전기가스업 등 대부분 업종이 오른 가운데 통신업, 보험, 운송장비 등이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전자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5.3% 올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전기전자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미국발 훈풍과 실적 기대감에 3.55% 오른 157만 6천 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 밖에 한국전력, 포스코 등이 또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반면 이날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다는 소식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은 하락했습니다. 총 거래량은 3억 5,959만 주, 거래대금은 4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오늘 지수는 큰 폭으로 올랐지만 원달러 환율이 1,070원 선을 붕괴하면서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날 원달러 환율이 1,063.5원에 마감, 16개월 만에 1,070원 선이 붕괴되면서 원화가 초강세 현상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업종별로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날 항공, 철강, 음식료 업종 등 원화 강세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통 음식료 업종은 원화가 강세를 띨 경우 수입 물가가 하락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는데요. 실제로 이날 롯데삼강이 1.67% 오른 66만 9천 원에 장을 마쳤고요. CJ제일제당도 1.83% 오른 36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항공이나 철강 등 외화 부채가 많은 업종도 원화 강세에 따른 부채 축소 기대감에 상승했는데요. 철강 대표주인 포스코가 3.3% 오른 것을 비롯해 동부제철이 6.71% 올랐고요.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각각 2%, 1% 올랐습니다. 반면 원화 강세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주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대장주인 현대차가 1.14% 하락한 것을 비롯해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이 나란히 떨어졌는데요. 최근 새로 들어선 일본 아베 정부가 양적 완화를 통해 엔화 약세 기조 정책을 이어가면서 일본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당분간 원화가 강세를 띨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종별로 대응해서 투자 전략을 취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되면서 위험자산 선호도 증가에 따른 신흥국 통화로 자금이 몰리면서 원화도 당분간 강세를 띨 것으로 보인다며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주와 피해주를 잘 구분해서 연초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된 소식은 한동훈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한 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재정절벽 협상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현지 시간으로 1일 밤 재정절벽 협상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257표, 반대 167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백악관과 상원이 합의한 것으로 부자 증세, 연방 정부 예산 자동 삭감 시한 연장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경제는 물론 국민 생활의 최대 위협 요소였던 재정절벽 위험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가 완화되면서 환율이 1,070원 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올해 첫 개장일인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는 전 거래일보다 7원 10전 내린 1,063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종가가 1,070원 선 아래를 기록한 것은 2011년 9월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환율이 급락하면서 정부는 단계적 대응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재정절벽이 해소되면서 해외로부터의 자본 유입과 함께 환율 쏠림 현상이 걱정된다며 정부로서는 적극적이고 단계적인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엔화 방출 기대감에 더해 미국이 재정절벽을 모면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87엔대로 상승했습니다. 엔화 환율이 달러당 87엔대로 올라선 것은 2010년 7월 말 이후 2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20, 30대의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40, 50대의 3분의 1 이하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올해 3분기 연평균 소득은 407만 6천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6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40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6만 원에서 468만 4천 원으로 7.42% 늘었습니다. 50대 가구 소득도 8.37% 증가한 462만 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20, 30대 가구의 전년 동기 대비 소득 증가율은 작년 4분기 5.31%를 기록한 이래 올 들어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반면 40대와 50대의 가구 소득 증가율은 최소 5에서 10%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과 장년층의 소득 증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청년 실업 증가와 고용의 질 악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국내의 경기가 침체되면서 고용 구조가 취약한 20, 30대가 직격탄을 맞은 반면 40, 50대는 정규직 비중이 높고 노조의 힘도 강해 높은 소득 증가율을 유지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1년 새 3조 원 가까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이 국내 상장사 주식 가치를 작년 주식시장 폐장일 종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최고 주식 부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11조 6,500억 원으로 2010년 이후 3년째 상장사 최고 주식 부자 자리를 지켰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작년에 150만 원 선을 넘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이 회장의 지분 가치는 1년 사이에 2조 8,500억 원 늘었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6조 7,011억 원으로 3년 연속 2위를 차지했고 정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3조 500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2년 연속 주식 부자 3위에 올랐습니다. 화장품 업계 호황에 힘입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은 순위가 두 단계나 뛰면서 4위에 올랐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5위로 한 단계 내려앉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관장은 1조 6,484억 원으로 여성 주식 부자 1위에 오르면서 전체 순위에서는 9위로 4단계 상승했습니다. 한편 연예인 최고 주식 부자 자리는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주식 가치가 2,195억 원이었으며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회장은 2,001억 원으로 2위로 밀려났습니다. 브릭스가 더는 세계 경제 견인차 고시를 하기 힘들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2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올해 성장이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브릭스 5개국 가운데 중국만이 유일하게 새해 성장 둔화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널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브릭스 국가들이 모두 자체 문제에 봉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널은 인도는 이미 7%를 넘어선 인플레와 막대한 재정 적자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최대 교역 상대방이며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사주는 유럽연합과의 마찰이 경제 성장에 큰 부담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브라질은 2012년 브라질의 성장률이 1%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성장률을 3.3%에 그칠 것이라고 브라질 중앙은행이 밝혔습니다. 계사년새의 황소장을 기원하는 증시 대동제가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유럽, 미국 등 대외 변수로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전용 시장 개설과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봉수 이사장은 IT 인프라 선진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을 통해 글로벌 종합거래소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안마동에서 열린 증시 대동제에는 김 이사장과 김 위원장, 그리고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비롯한 증권 및 자산운용회사 사장과 증시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김봉수 이사장 등 주요 참석자가 증시 대동제의 개막을 열리는 레버를 들어 올리자 폭죽이 터지고 황소와 흑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참석자들은 올해 증시가 강세장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3,000선 돌파를 염원했습니다. 또 최근 2년간 국내 소싸움 대회를 휩쓸었던 황소 적토마가 거래소 앞마당에 등장해 증시 대동제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증시 화랑을 바라는 금융투자업계의 염원에 국내 증시도 상승으로 화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개장과 함께 강세를 나타내며 2,000선을 넘어섰습니다. 마감 시한 직전에 미국의 상원을 통과한 재정절벽 협상안이 하원까지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는데요. 오늘 관련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의 이태규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재정절벽 문제로 인해서 세계 경제 역시 덩달아 불안에 떨었었는데요. 협상이 어떻게 타결이 된 겁니까? 예, 먼저 민주당과 공화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9시, 그러니까 협상 마감 시간을 3시간 남겨놓고 재정절벽 차단 방안에 합의합니다. 이어서 1월 1일 새벽 2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고 이날 밤에는 하원도 이를 승인합니다.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는데 그 또한 승인할 것이 확실시돼 사실상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예, 합의 내용이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년 만에 부자 증세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민주공화 양측은 연간 소득이 우리 돈으로 4억 3천만 원을 넘는 개인의 소득세율을 35%에서 39.6%로 올렸습니다. 또한 자본소득세율이 너무 낮다는 의사를 반영, 이를 15%에서 20%로 올렸으며 상속세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중산층에 대한 세율은 현재 상태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양측이 합의한 내용도 많지만 정부의 씀씀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중산층에 대한 대규모 증세를 막고 부자 증세를 이끌어낸 것인데요. 또 하나의 큰 문제였던 정부 씀씀이를 어디서 얼마나 줄일 것이냐와 어마어마한 국가 빚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국가부채가 16조 4천억 달러에 달해 정부 씀씀이를 크게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양측은 이 문제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앞으로 2달에 걸쳐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바꿔 말하면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아직까지는 완벽히 해결된 건 아니라는 뜻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국 정치권은 정부 씀씀이를 어디서부터 얼마나 줄일 것인지, 또 현재 16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 국외 부채 상환선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를 놓고 2월 말까지 첨예한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재정절벽 협상안 통과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예, 어찌됐든 지지부진했던 재정절벽 협상이 진전을 보인 것이므로 우리나라 경제에도 분명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재정절벽이 닥칠 시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1.1%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가 부분적으로나마 해결되면서 그런 위기감도 떨쳐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71%나 급등한 것도 이런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제부의 이태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올해 판매 목표를 지난해보다 4% 늘려 잡았습니다. 현대차 그룹 정몽구 회장은 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생산 판매 목표를 작년보다 4.07% 늘어난 741만 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또 현대제철 고로 3호기를 완공해 연간 1,200만 톤의 고로 생산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특히 올해 고객 최우선 경영 강화를 위해 품질을 통한 브랜드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몽구 회장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 친환경차, 전자제어 분야에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우수 인재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기술 경쟁력 확보에 계속 주력할 방침입니다. 국내 중견기업 규모가 세계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국내 312만 5천 개 기업 가운데 중견기업은 약 1,300개로 0.04%에 불과했습니다. 중소기업이 312만 2천 개로 압도적 다수였고 대기업은 187개였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이 정의한 중견기업 기준은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이지만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군에는 속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이에 비해 세계 주요 경제국의 경우 중견기업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독일은 전체 360만 개 기업 가운데 중견기업이 43만 개로 11.8%를 차지했습니다. 코트라 보고서는 독일이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견조한 성장을 이루는 것은 세계 최강의 중견기업 파워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견기업을 키우지 않고서는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시무식과 무결점 전력 공급을 위한 다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신년사에서 조한익 사장은 안정적 전력 공급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전은 전 사업소 직원들이 새해 첫날 전국 송배전 설비를 일제 점검하는 전력설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한전은 동계 기간 동안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사업소가 참여하는 긴급 복구 모의 훈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